중개업 여기서부터 할 거예요. 중개업에서 이제 보면 제일 이제 복잡한 게 직업적으로 한다는 게 뭐냐 이거지. 조문은 여기서 끝났어요. 그럼 직업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제 판사들이 얘기하는데 돈 벌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걸 영리 목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인이라는 말은 여러 사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 사람을 상대하면서 해야 되고 계속 반복적인 성향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걸 직업이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학원 나오는 건 여러분 직업이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1년 12달 나오는데. 이런 거 없지. 그렇죠? 그래서 이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 근데 거의 직업 수험생이에요, 근데. 그지? 요즘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실 직업이다 볼 수 있는 건 돈벌이가 잘 안 되고 그냥 돈 별로 못 버는데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다 그러면 직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응? 아니, 영리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다 돈 벌어요? 안 버는 경우도 있으니까. 못 버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거의 직업 수험생이에요, 직업. 여러분 직업이요, 이제. 1년 동안 직업이라고 공부하는 게. 핵심은 뭐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했을 때 이제 보통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반복 성향이 없이 어쩌다 한 번 했다. 어쩌다가 한 번 했어. 어쩌다가. 그러면 어쩌다 한 것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직업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지. 어쩌다 한 번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데 어떤 그 아파트 주인이 한탄하는 거예요. 전세 내놨는데 전세가 안 나간다고. 한탄해. 근데 그거 얘기 들었는데 동창 모임에 갔더니 동창이 전세 얻어가지고 이사하고 싶다 얘기하는데 너 사는 아파트는 전세가 얼마나가? 물어보니까 제가 대답을 해줬죠. 그랬더니 그 정도면 나 이사 가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마침 아파트 입주민 중에 전세 놓고 싶은데 전세 안 나가서 미치겠다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둘을 만나게 해가지고 둘이 전세 보증금 5억에 계약하게 만들었다고. 그럼 여러분은 중개한 거예요? 중개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안 한 겁니까? 중개를 했는데. 네. 중개를 한 거예요. 중개는 뭐가 중개인데?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하게 소개시켰잖아. 둘이 부동산 거래하는 걸 여러분 소개시켰잖아요. 복비 안 받았어. 그래도 중개예요. 중개는 세 가지만 갖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 중개한 거예요. 방금 전에 한 거. 그런데 직업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연히 했죠. 우연히. 어쩌다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전세 한 건을 하긴 했으나 직업적으로 한 거라고 볼 수는 없다. 직업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요. 이쪽 직업적으로 했다. 이쪽에 들어가게 되면 이 중개업은 그냥 못해요. 아무나 못해요. 누구나 못해요. 이건 법에 따르면 관청에다 등록을 내고 해야 돼요. 아까 역사할 때 지금 현재는 중개업소는 등록업종이다. 등록해야 중개업을 할 수 있다라고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개업을 하려 치면 등록을 내고 해야 되고 만약에 중개업을 하는데 등록도 없이 자격증도 없이 하게 되면 처벌받습니다. 그 사람을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 형사처벌 때문에 판례가 욕을 나누는 거예요. 야, 이 계속 반복적인 그런 걸로 했다. 그러면 직업이니까 그건 등록하고 해야 되고 안 하고 하면 처벌받고. 근데 여러분처럼 들은 얘기가 있어서 어쩌다 한 건 했어. 처벌해야 되겠어요? 아니지. 직업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개업이 아니어서 혹시 무자격 무등록 상태인 건 맞죠. 아직 자격증이 없으니까 등록 안 하고. 그러나 중개업까지 한 건 아니야. 직업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지는 않는다. 그것 때문에 이걸 나누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했지만 핵심적인 조건은 2개예요. 복비를 챙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다 중요하잖아요. 계속 반복적인 성향이 있어야 2가지가 핵심적으로 갖춰줘야 중개업이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혹시
복비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동창하고 요 아파트 입주민을 전세로 엮어준 거야. 근데 복비 받았어. 그랬다고 하더라도 직업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중개업이 아니어서 처벌받지 않죠. 복비 받아도 처벌 안 돼. 반대로 여러분들이 한 10건을 했어. 근데 10건 하는 것은 뭐냐? 거의 돈 벌려고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계속 반복 노력하면서 했다고요. 근데 보수를 갖다가 안 받고 했어. 이거 뭐야? 보수도 안 받고 하면. 이거 자선활동이야. 그러면 이럴 때는 아무리 10건을 했다고 해도 막 노력해서 했다고 해도 중개업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비를 챙겨야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계속적으로 해도 복비 안 받으면 중개업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개업이 되려면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핵심적으로. 물론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 의뢰받고 보수 챙기고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겠지만 그중에 핵심은 여러분들은 두 가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애매한 게 하나 발생해요. 여러분이 판사가 됐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무자격자가 10건이나 했습니다. 점포 얻어서 했고 광고 내고 하고 직원도 뽑아서 하고 무자격 무등록인데 그렇게 대담하게 한 거예요. 10건이나 했어. 그런데 그 10건 하는 동안에 손님들이 전부 다 복비 주겠다고 다 철석같이 약속했던 사람인데 계약서 쓰고 나서는 복비를 안 주는 거예요. 약속했던 사람들인데. 원래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약속해놓고 뭐 약속 안 지키고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해서 10건이나 했는데 한 푼도 못 챙겼어요. 그러면 그렇게 한 요 사람을 무자격,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처벌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지. 10건이나 했다니까? 이거 아니지. 우연히 한 거 아니고 이거예요. 그 다음에 보수를 갖다가 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안 줘서 그러니까 주기만 했으면 받았을 건데 안 줘가지고 못 받아가지고 현실적으로 챙긴 건 없어. 그러면 무등록인 건 맞는데 중개업을 했냐 이 말이지. 중개업을 했다고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 판례는 약속만 했고 달라고 요구하고 약속만 한 상태에서 그쳤고 현실적으로 받지 않았다면 중개업을 한 게 아니어서 이 사람을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할 수는 없다. 판례 입장이야, 판례 입장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이상하긴 하지. 아니, 주기만 하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했고 안 줘가지고 못 받은 건데 그걸 처벌할 필요성이 없나? 저는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건 뭐 제 생각이고 제 생각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판례가 중요하지. 두 가지 말씀드린 거. 자, 밑줄을 긋고 가볼게요. 어디 가시냐면 62페이지 제일 밑에 가면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세 줄이 있습니다. 세 줄을 마구마구 밑줄 긋고 62페이지 제일 밑에 제일 끝부분에 세 줄. 당사자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보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당사자에게 보수를 요구하는데 그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고개 하나 별표 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칠 것은 어디냐 그러면 저기 가보세요. 65페이지. 65페이지 중간 정도 위에 가시면 판례라고 된 거 있죠. 박스 안에 그거 두 줄 밑줄 긋고 별표 치고 시험에서 단골로 나오는 거예요. 우연한 기회. 딱 한 번. 건물 전세 계약에 중개해주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 갖고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우연히 했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뜻이죠. 이거 잘 나오고.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교재 어디 가시냐면 65페이지 아래쪽에 가시면 공인중개사라고 돼 있죠. 공인중개사라고 돼 있는 그 부분, 그 회색 바탕 박스 중에서 몇 번으로 돼 있냐면 2번 돼 있는 거 봅니다. 공인중개사가 누구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공인중개사 그러면 자격증 따는 사람은 자격증 따는 사람. 거기 보면 밑줄 그어보세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자격증을 따면 공인중개사예요.
자격증이 없으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지. 그런데 이 법에 의한 요게 의미가 있어요. 딴 데 미치고 계시면 안 돼. 이 법에 의한, 이 법에 동그라미 치시고 우리나라 법이에요. 그 중개사 제도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서 미국의 라이센스를 땄어. 그럼 공인중개사입니까? 미국의 라이센스를 따면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우리나라 자격증을 따야 돼. 반대로 중국 사람인데 중국 동포인데 조선족인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입니까? 네. 그러니까 국적을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 증을 갖고 있으면 뭐라고 불러요? 공인중개사. 일단 여러분은 공인중개사가 목적인 거죠. 일단. 자, 넘어가시고. 별거 아니에요. 자격증 갖고 있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 가만히 보면 그 중에는 사무실 오픈해서 사장님 되신 분도 계시고 자격증을 딴 분인데 중개업소에 직원으로 취직하신 분도 계시고 자격증을 땄는데 오픈하거나 취직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농속에 처박아 놓은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이 상당수예요. 자격증을 따놓기만 했지 안 써먹고 있는 사람. 이렇게. 근데 전부 다 세 사람은 그 공통점은 뭐예요? 자격증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지. 증만 갖고 있으면 전부 다 뭐라고 불러요? 공인중개사. 그런데 구별이 돼야 될 게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하고 달라요. 여기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오픈한 이때 개업했다고 그러죠. 오픈한 공인중개사라는 뜻이에요. 사장님, 부동산장님, 아까 자격증을 땄는데 오픈한 사람도 있고 취직한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안 써먹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픈한 사장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는 66페이지 회색 바탕 박스를 빨리 찾아가 보시면 66페이지 회색 바탕 박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하면서 그 4번 나온 거 있죠. 4번에서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설 등록할 때 등록의 동그라미 간단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사장님은 등록이 돼 있는 양반을 얘기해요. 지금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하고 하게끔 돼 있죠. 허가까지는 필요 없죠. 신고는 아니고 뭐예요? 등록해야 되죠. 등록된 양반을 뭐라고 불러요? 개업 공인중개사. 줄여서 부를 때 개공이라고 교실에서 많이 불러요. 개공이다 이렇게. 응? 그런데 현장에 가서 부동산 사장한테 개공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응? 부동산 사장님한테 개공이 누구냐 그러면 경공이 누구냐 이 말하고 비슷하잖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교실에서만 부르셔야 돼. 근데 이 수험생들 이제 이게 법이 좀 통과된 지 좀 됐거든요. 현장 가면 개공이라는 말을 또 많이 쓰더라고. 왜? 입에 붙어갖고는 자기도 개업 공인중개사 하면서 개공이라고 그래. 자기 스스로를 개공으로 일해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자, 그래서 근데 제가 감동적으로 봤던 그 저기 뭐냐면 그 저기 유튜브는 요새 유튜브 세상 아니야? 눈만 뜨면 유튜브 보느라고 지금 시력이 엄청 나빠졌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 반려동물에 대한 그 좀 그게 아니 저를 그게 있으면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도와주지 왜 반려동물을 그렇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막 저 동물 그 저 죽으면 막 또 장사진 해주면서 몇십만 원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아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더 소중한 건데 그런데 반려동물에서 저럴까 그런 생각을 가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유튜브를 보면서 생각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 어떤 거냐면 그 반려동물이 그 개인데 좀 큰 개더라고. 근데 그 주인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다 삭발을 하고 주인이 온 거야. 그런데 그 반려견이 처음에 막 보더니 이상하잖아요. 머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보더니만 이상하다고 했는데 그 눈빛 자체가 슬퍼하는 눈빛 있죠. 슬퍼하는지는 모르겠어. 제가 보기에는 슬퍼요. 조금 있다가 그 반려견이 올라와서 목을 그 여성분인데 그 할머니 목에다 갖다 딱 대는 거예요. 감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저는 생각할 때 사람도 동물이지만 근데 일반 사람보다 더 훌륭한
동물 같아. 그러면 이제 생이 얼마 안 남았을 수 있는데 그 개가 주인은 너무 또 이렇게 이상한 모습이니까 뭘 느꼈나 보죠? 그러니까 목이 갖다 대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 근데 어떤 조그만 강아지는 갔더니만 그렇게 머리 깎고 갔더니만 지저대면서 옆에 오지도 않고 그런 강아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려견도 똑같지 않겠죠. 그 반려견 같은 경우는 주인이 아니니까 막 놀래서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레벨이 틀리죠. 그런 반려견이라면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일반 사람이지만 남인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는. 만약 그런 반려견이라면 사람하고 똑같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개공. 여기 등록만 돼 있습니다. 근데 개업 공인인증서의 종류가 세 종류예요. 자, 지금부터 제일 밑에 가면 종별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종별을 보면 가로 1번에 법인인 개업 공인인증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이 중에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법인을 차려가지고 오픈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법인인 개공이라고 불러요. 이 법인인 개공을 다른 말로 중개법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격증 따서 법인을 만들어서 오픈했다는 뜻입니다. 개공. 이걸 다른 말로 중개법인이라는 말도 많이 써요. 줄여서. 그 다음에 자격증을 따서 혼자 오픈한 경우가 있어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라고 불러. 오픈, 등록이에요. 요 공인중개사인 개공, 여러분이 나중에 그렇게 하실 건데 거의 뭐 98% 이상이에요. 0점 몇 프로예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그 유명한 아까 복덕방 할아버지. 그걸 우리가 부칙에 나와 있는 개공이라고 부르자고 해요. 우리끼리는. 원래 이름이 없어요. 근데 부칙에 나와 있는 개공. 처음에는 이름이 없어가지고 좀 시험 문제 좀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부칙 개공으로 이제 이름을 붙여서 이제 시험에 내더라고 보니까. 부칙 조문에 나와 있는 개공이다. 부칙은 조문 중에 끄트머리에 있는 붙어 있는 조문이다 이런 뜻이야. 끄트머리에 나와 있는 개공이다 이런 뜻이야. 근데 여기 부칙 개공은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도 0점 몇 프로일 거야 이제. 자격증 없어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인증서 할 때 이 공인인증서라는 말을 딱 보면 이건 뭐야 이거. 자격증이 있는 걸 의미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개업 공인인증서 중에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 있나요? 네. 그래서 개업 공인인증서를 하면 할 때 자격증 얘기를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개업 공인인증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격증 갖고 있으면서 등록한 사람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자격증 얘기를 하나도 안 하잖아요. 자격증 없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법인도 법인 사람 아니에요. 법인이 어디 자격증이 있어. 얘도 없는 거예요. 얘도. 있는 사람이 여기야 여기. 그래서 여기는 자격증이 있든지 없든지 등록이 돼 있으면 개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징표가 이거 하나죠.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 말이 아니죠. 이 말하고 이 말이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자 여기서 퀴즈. 다른 거 칠할 거 없고요. 퀴즈인데 자 장면을 넘겨놓고 맞춰보세요.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러면 O예요 X예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다시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틀렸죠? 응? 다시 봐봐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라 하면 용어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대로 거의 암기하다시피 하셔야 돼.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틀렸잖아요.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셔야지. 다시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것도 틀리지.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셔야지. 용어가 어려운 거예요. 중개사무소 1편이 대체로 쉬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어려운 파트예요 여기가.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용어가 6개가 나오는데 4개까지 했고 이제 2개 남았습니다. 2개가 이제 요 2개.
자, 칠판 보고 그 다음에 교재에서 밑줄 그을 거예요. 여기 보면 개업 공인인증사는 부동산 사장님, 밑에 속해서 일하는 직원분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직원. 보통 직원은 이제 실장님 이런 경우가 많죠. 남자 같은 경우는 과장님, 부장님 이렇게 부르고, 여자 같은 경우는 실장님 부르고, 뭐 중개사님 해도 되고, 하여간 직원분이 계셔. 두 종류죠. 자격증을 갖고 일하는 직원이 있고 자격증 없이 일하는 직원이 있고 두 종류. 요즘은 자격증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조금 이제 창피해가지고 이제 옛날보다 숫자 많이 줄었지. 자격증 딴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제는. 자격증 없이는 시장에서 일하기는 좀 그래. 그죠? 자격증 없다고 괜히 다른 사람들이 막 또 얕잡아 보고 그럴 것도 아닌데 솔직히 자격증 없는 분들 중에서 이 영업 능력이 탁월하신 분 계셔요. 공부를 좀 못해서 그렇지. 시험에 자꾸 떨어져서 그렇지 영업을 잘하신 분이 계신다고. 그분들은 성공해요. 근데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약간 자격지심과 한이 좀 될 뿐이지. 그래서 자격증만 따면 60점으로 합격하시면 돼. 필요 없어. 남길 필요도 없어. 딱 60점으로 딱 합격하면 그분들이 성공하는 겁니다. 평균 막 95점으로 막 거의 수석에 가깝게 합격했어. 예를 들어서 영업 능력이 빵점이야. 그건 뭐 자격증 따서 못 따쓰려고. 아무 소용 없어 이거. 빌려주기나 해야 돼 자기는. 근데 영업 능력이 있으면 60점으로 합격을 한만 하면 그 자격증은 이 뻥튀기가 몇 배가 되는지 몰라요. 1년에 들여서 1년에 한 뭐 2천만 원 썼다고 그래. 2천만 원 쓸 것 같아요? 썼다 치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그걸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얼마 될까요? 그럼 그 수익률이 엄청난 거예요. 2천만 원 썼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분이 상담을 하시는데 자기는 돈이 없어서 공부할 그런 형편이 안 된대요. 근데 자기 아는 사람이 2천만 원을 대준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조건이 뭐냐 그러면 자격증을 따면 못 따면 어쩔 수 없는데 자격증을 따면 그 자격증을 돈 대준 그분이 좀 연세가 있나 보죠. 그분의 사무실에 걸고 5년간은 같이 영업하는 조건이에요. 그 조건으로 이제 그 얼마나 이제 부담이 되겠어요. 1년에 2천이니까 한 달에 200만 원씩 대준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게 학원비만 돈이 아니고 조금 2천만 원까지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자기는 2천만 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거지. 대신 5년 동안은 증을 걸고서 안정적으로 영업을 하고 싶으신 거지. 그러니까 중개업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영업에 자신이 있는 거죠. 증이 없어서 지금 그렇다 이 말이지. 이 증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 걸었다가 또 회수해 가고 걸었다 회수하고 되게 잦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안한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해보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 중에 자격증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자격증 갖고 있는 분은 소속 공인인증사라고 불러요. 줄여서 소공이라고 실무적으로 되게 많이 얘기합니다. 나 소공으로 일해 이렇게 하고 자 밑에 일하는 사람 중에 증이 없이 일하는 사람은 중개보조원 줄여서 얘기할 때 보조원이란 말 많이 써요. 보조원으로 일해 이런 식으로. 두 종류인데 차이점은 증 갖고 일하는 소공은 중요한 일을 해줄 수 있어요. 그걸 중개 업무라고 그래요. 근데 보조원은 중요한 일을 못해. 그래서 소속 공인인증사, 소공 같은 경우는 중요한 일 세 가지를 해줄 수 있는데 물건에 대한 설명, 대출이 얼마 있습니다. 뭐 이 집은 남양입니다. 뭐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거.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를 적어주는 거. 그 다음에 계약서 써주는 거.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일, 중개 업무예요. 그걸 해줄 수 있어. 그거 원래 이제 사장님이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사장님이 못할 상황이면 사장님 대신에 누가 해줄 수도 있다. 소공이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소공이 해줄 수도 있다. 보는 거지. 근데 보조는 어때요? 못하지. 보조는 못해. 보조 못하잖아요. 보조원이 계약서 써주거나 그러니까 보조원은 이 집이 빚이 얼마 있습니다. 대출 얼마 있어요. 이것도 설명해주면 법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근데 현장 가면 어디 그래요? 보조원이라고 해도 뭐 보조원이란 표시도 안 하고 자격증이 없습니다만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법이 좀 정확히 지켜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법대로 한다면 보조원은 얘기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소공이든 보조원이든 이 세 가지 중요한 일 빼 나머지 것들, 나머지 업무는 보조활동인데 나머지 보조활동은 다 할 수 있어요. 둘 다. 차이가 없어. 보조활동은 되게 많은 거예요. 그중에 어떤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물건 이제 소개시키니까 마음에 드니까 그럼 물건 좀 봅시다 해서 물건 이제 보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건 주인하고 연락해가지고 물건 보여주러 가는 거 이거 다 이제 보조활동이에요.
부동산 사장님이 가만히 있다가 그 밑에 일하시는 분한테 자격증 갖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저기 실장님 저기 등기부 하나 출력해 주세요. 그래서 등기부 출력해 주는 걸 그것도 다 여기 보조 활동에 들어가요.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창문 열고 청소 쭉 하는 이것도 보조 활동이 들어가고 손님 왔을 때 커피 내주고 이거 하는 것도 뭐예요? 보조 활동에 다 들어가는 거지. 손님 왔을 때 이거 하는 것도 그런 것들은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쩔 때는 막 이게 생각이 막 뭐 중개 그러니까 일하는 것 쪽에 들어가 버리면 손님이 왔는데 이거 뭐죠 이거? 차 내고 이런 것들도 까먹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챙겨서 또 해줘야지. 쓰는데 계약서 쓰는데 뭐 그런 거 그거 생각하다 보면 까먹을 수가 있다고. 아무것도 아닌데 뭐 차 드시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괜찮다고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도 일단 권유를 해봐야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보조 활동이에요. 보조 활동. 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또는이기 때문에 이거 자격증 따가지고 이것만 해도 소공이고 자격증 따서 이것만 해 이거 안 하고 그래도 소공이고 자격증 갖고서 이것도 하고 때로는 이것도 하고 해도 소공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격증 없이 이제 허드렛 일을 해요. 이렇게 보조 활동? 보조원이야. 자격증 없는 사람은 중개 업무를 보면 돼야 안 돼요? 법이 말이에요. 크게 걸릴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결론 하고 밑줄 긋고 다음으로 가볼 텐데 자 보세요. 이렇게 자 소속 공인인증서라 하면 칠판에서 한번 보고 그 다음 교재 한번 더 읽어볼 거예요. 소속 공인인증서라 하면 개업 공인인증서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이 말을 꼭 얘기해 줘야 돼요. 자격증이 있다는 얘기를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 말도 꼭 얘기해 줘야 돼요. 하거나 또는이네요. 개업 공인인증서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빨갛게 밑줄 그은 요 두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죠.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렇게. 물론 이것도 있어야 되지만 이걸 잘 안 물어봐요. 얘 빼면 틀려요. 얘 빼도 틀리고. 그래서 자 교재 한번 봐봐요. 68페이지 회색 바탕 박스에 5번이라고 써져 있죠. 박스 안에서 5번. 소속 공인인증서라 하면 세 줄은 다 밑줄은 기본입니다. 지금 개업 공인인증서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인증서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가로 안에 거 일단 무시하시고 밑줄 그으셨고 거기서 형광펜 칠할 것은 두 군데예요. 칠판에서 빨갛게 칠한 건데 거기 보면 둘째 줄에 말이에요. 5번에 첫째 줄을요. 5번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가로 나오죠. 가로는 빼버리고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밑에 로서 이게 형광펜이에요. 공인중개사로서 자격증 갖고 있어야 돼.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공인중개사로서. 그 다음에 둘째 줄 끝에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것도 형광펜 꼭 들어가야 된다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건 이제 형광펜까지는 아니지. 자, 맞춰보셔요.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라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면 XX 왜 X예요? 공인중개사로서 이 말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어렵다니까 이게. 또 해봐요. 또. 자,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가 빠졌잖아요. 그거 틀린다니까? 이 빨간 게 지금 형광펜 칠한 게 빠지면 틀려요. 근데 빼도 그럴싸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아까 중개법인이 있었어요. 법인의 높은 사람을 임원 또는 회사에 따라서 사원이라고 불러요. 높은 사람이요. 임원 중에는 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어. 이따 실제 시간에 배워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증이 있는 사람인데 임원이야. 그러면 소공으로 봐요. 근데 임원 높은 사람인데 증이 없어. 보조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은 높은 임원이지만 증이 있는 사람은 소공이니까 계약서 써줄 수 있겠죠. 근데
자격증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 임원인데 자격증 없는 사람은 보조원이니까 계약서 못 써주죠? 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가로 안에 이렇게 비워놓은 거 가로 안에 안 읽었잖아요. 그게 시험에 잘 나와요 지금. 가로 안에 거 한번 읽어봐요 지금부터.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중개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임원 사원인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포함한다. 자격증 갖고 있으면서, 그죠? 임원 사원 중에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도 소공에 집어 넣는다 이 말이지. 거기 포함한다. 요거. 그러니까 중개법인 중에 자격증 갖고 있으면 소공, 없으면 보존, 이걸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자격증을 땄는데 중개업소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6개월 동안 일했는데 6개월 동안 중개 업무를 한 번도 못 해보고 6개월 동안 맨날 커피 타고 정수하고 뭐 가서 물건 보여주고 그것만 6개월 동안 했어 그냥. 이 사람 소공입니까? 보존입니까? 그래도 소공이야. 자격증 가지고 이것만 해도 소공이에요. 이거 안 해도 그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얘기지. 맨날 커피만 타. 그래도 자격증 갖고 커피 타면 소공. 자격증 없이 커피 타면 보존. 이렇게 된 거지. 신분이, 법률상 신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오른쪽에 가면 중개보존 나옵니다. 이 중개보존은요, 잘 보세요. 중개보존, 자, 보고 나서 교재 또 미출고요. 중개보존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거 이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은 밑을 봐봐요, 또. 자, 두 군데가 여기 핵심이요. 다 밑줄은 다 긋고요. 거기 회색 바탕 박스에서. 자, 중개보존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여기는 형광펜 빠지면 안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에 대한, 그 다음에 형광펜입니다.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형광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거기가 형광펜이라고. 그런 일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 등 해주는 사람. 그게 그 뒤에 보면 중개 업무를 본다는 게 아니고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순 보조 활동이 뭐예요? 현장 안내하고 일반 서무예요. 단순히 보조해주는 활동의 예가 뭐냐고, 사례가 바로 현장 안내하고 일반 서무다. 그래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형광펜, 앞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형광펜, 두 가지가 형광펜, 두 가지 가지고 출제하는 거예요. 자, OX 문제 해봐요. 1번. 중개업이란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1번 맞습니까? 1번. 아니 지금 OX 문제 보고 있다고요. 오늘 나라도 문제 보고 있다고. 문제. 1번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렸습니까?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업이 아니고 뭐예요? 중개죠. 중개. 중개잖아요. 중개. 중개하고 중개업 이거 구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앞에 중개업이란 요걸 X치고 중개로 바꿔놔야 맞겠죠? 죽어났어요 이제 여러분들. 어려운 거예요. 공부. 우리 중개사법이 쉽다고는 하지만 어려운 부분은 또 어려워요. 시험 보기 전까지, 그러니까 용어 나오면 내일 모레 시험인데도 맨날 틀려. 어려운 파트라고 이게. 그 다음에 2번.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에 임야의 매매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에 중개업에 해당한다. 어때요? 중개업에 해당돼요? 어때요?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 뭐 때문에? 우연히 했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중개업 안 되죠? 네. 3번.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사원이라고 나와도 임원으로 생각하세요. 임원, 높은 사람이요. 법인의 사원인데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네요. 그러면
소공에 포함되죠? 소공이다 이거 맞고. 이 사람이 소공이 되는 것은 중개업무를 수행해서 소공이 되는 게 아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공이 되는 거예요. 이 사원이. 그 다음에 4번 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맞죠.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뭐예요? 현장 안내와 중개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뒤에가 깡그리 틀렸네. 그죠? 현장 안내까지만 맞아. 현장 안내. 그 다음에 뭐예요? 일반 서무 등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죠? 누가 중개사법을 쉽다고 그럽니까? 어려워요, 이런 건. 자, 그러면 이제 중개대상물 가보도록 합니다. 교재에서 70 몇 페이지냐면 1페이지. 71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법정 중개대상 물건 이렇게 있어요. 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중개대상물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개대상 물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사회 뭐 조문에 있는 거 생각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보통 중개대상 물건 뭐가 있느냐고요. 사회적 얘기를 저는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법조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중개 여러분 나중에 자격증 따시면 뭘 중개하실 건데 뭘 중개하고 싶으세요? 그 얘기예요 지금. 뭘 중개하고 싶으실까? 자격증 따시면 응? 물건 전세 월세 그거 말고 물건 어떤 거 상가 중개 뭐 상가 뭐 이렇게 나와야지. 아파트 왜 그런 거 뭘 중개하고 싶어? 아파트 그 다음에 또요 뭐 그런 거 얘기하라니까 이거 또 이게 중개사물이에요. 또 땅 토지 또 호텔도 있어. 많은 거지. 호텔도 중개할 수 있는 게 또 주택 또 오피스텔. 그러니까 바로 이거 지금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오피스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중개사 물건에 대한 얘기지. 원래 중개사 물건은 이런 얘기가 쫙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또 끝이에요? 임야하고 토지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토지는 집도 지을 수도 있고 우리가 법적으로 토지는 어쨌든 임야도 있고 또 빌딩. 오케이. 빌딩 중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엊그제 300억짜리 했다고 막. 근데 중개법이니까 자기가 한 거 아니야. 밑에 직원들이 한 건데 300억짜리 했으니까 복비 많이 들어왔겠죠. 그 중개법인의 그 한 개층을 쓰는데 월세가 한 개층이 아니지. 한 개층 위에는 두 개는 절반 정도 쓰는데 직원이 150명 가까이 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월세가 그 논현동에 있는데 그 월세가 한 달에 1억이에요, 1억이. 자, 또 뭐 있어요? 300이면 0.9%밖에 못 받죠. 지금 중개사 물건 하고 있다니까. 왜 그거 돈에 관심을 가져. 스스로 또 끝났어요. 아니 상가주택도 되지. 상가하고 상가주택은 다른 거예요? 예? 리조트도 있지. 또야. 이렇게 막 가고 싶은데 얘기한 거 아니야? 가고 싶은 얘기하는데 보니까 펜션 나온 거 봤을 때, 뭐 주택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전원주택도 있는 거고. 부지기로 많은 거예요, 여러분. 왜 빌라는 왜 안 나오는 거야? 아파트는 나오고 빌라는 없다고 그랬어. 빌라도 있고 다세대 주택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많아요. 끝이 없어. 이게 다 중개사 물건이에요. 뭐 다가구 주택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다세대가 빌라예요. 이거. 다세대가 빌라. 이게 중개대상 물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재는 있는 게 안 나오지만 현실은 이게 중개사 물건이죠. 농지는 또 어디다 그래서 농지. 공장도 있지. 공장도 있고 또
또 저 아파트형 공장도 있어. 일반 제조업 공장도 있지만 아파트형 공장도 있지. 아파트형 공장을 갖다 지식산업센터라고 요새는 부르지. 지식산업센터. 줄여서 지사회라고 많이 부르는 것들. 엄청 많잖아요. 응? 이게 중요한 거. 근데 크게 보면 토지 쪽, 토지가 별로 없네 사실은. 그리고 건물 이렇게 나누면 크게 보면 토지, 건물 아니에요 전부 다? 응? 그러니까 크게 보면 땅이 있고 건물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땅 중에도 보면 임야도 있고 농지도 있고 뭐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응? 주로 이제 임야 농지가 거래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쭉 해야지. 그래요. 중요한 건 별거 아니에요. 뭐 이게 그런데 이제 시험에서 이제 다루는 거하고 이제 요거하고 의미가 틀리다는 거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 현실이고 가보셔요. 73페이지. 73페이지 보시면 땅 나왔죠. 땅 중개사물이에요. 근데 땅을 갖다가 한 필지 땅인데 여기 봐봐요. 땅인데 이게 한 필지 땅이에요. 근데 한 필지 땅인데 여기만 빌릴 수 있을까요? 딴 데는 안 빌려. 여기만 빌려. 주인이 갑이요. 여기만 빌린다고 빌려. 땅 빌리는 거 있잖아. 땅도 빌릴 수 있어요. 그럼 다 빌리지 않고 여기만 빌려. 왜냐? 여기다 광고탑 세운대. LG에서. 사랑해요 LG 뭐 이런 거 한다는 거야. 여기다가 광고탑 세워서. 그러면 일부만 빌리면 됐지. 뭐 이거 필요 없어. 이게 논인데. 그죠? 그게 지상권 설정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민법 시간에 배우죠. 그러면 이렇게 땅을 일부만 빌릴 때 그때 땅의 일부 요것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네. 아니 그러니까 전체가 중개대상물 될 수도 있지만 그 일부만 될 수도 있는 거지. 상식적으로. 응? 건물도 마찬가지지. 건물도 아파트 30평짜리가 다 중개대상물 될 수도 있지만 한 채가 다 될 수 있지만 문칸방만 대학생한테 월 40만 원 월세 넣을 수도 있잖아. 그 일부도 될 수 있는 거지. 너무 당연한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봐봐요. 대투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투권. 좀 어려운 건데 시험에 잘 나와요. 근데 요 그린벨트 요렇게 된 거 있잖아요. 이게 그린벨트 지역 내에 땅이 요렇게 있다면 그 땅은요 값어치가 좀 떨어지겠죠. 집 짓거나 그러지 못하잖아. 그린벨트가 개발 제한 구역인 건 아시죠?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이게 몹쓸 땅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집 있어요, 없어요? 집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 한 30년, 40년 전에 그때부터 여기 집 짓고 살고 있던 사람이야. 근데 살고 있었는데 그린벨트로 딱 묶이니까 되게 이 사람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그린벨트를 푸는 경우 있나요? 어떤 경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신도시 개발할 때. 신도시 개발할 때 그린벨트를 풀어야만 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는 신도시 개발할 만한 땅이 거의 없잖아, 지금. 수도권 쪽에. 그래서 그린벨트를 풀어서 신도시 개발하고 이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차악차악 계획을 세워서 개발하죠? 그럼 풀었을 때 이제 여기가 사람 투기꾼이 많이 몰릴 것 같으니까 보통 그린벨트를 풀 때 여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토지거래할 때 허가받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함부로 투기 못하게끔 이렇게 묶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그린벨트에서 푼다 그러면 계획에 따르게 되면 요리 길 내고 여기는 아파트 단지 만들고 여기는 뭐 공장지대 막 이렇게 만든다고 여기는 녹지고 뭐 이렇게 그 계획의 계획 공법 시간에 그거 배우시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계획상 여기 도로가 나면 이 집은 도로가 나는 순간에 언젠가는 이게 철거가 될 운명이에요. 내가 사는 집인데 나를 철거시키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계획에 따르면 어쩔 수 없어. 이걸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게 여기서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돈 몇 푼 줘가지고 그냥 나가 이렇게 하면 제대로 된 보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줘. 좀 싸게 분양을 받을 수 있겠죠. 그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대토권, 대신 땅 받을 권리다 이거예요. 이 대토권이 누구한테 생기는 거예요? 원주민한테 생기는 거야, A한테. 그럼 원주민은 나중에 철거되면 이게 택지 요 택지 개발되는 요 땅에 분양 신청을 하면
이 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고 싸게. 공짜는 아니고. 그게 대토권이야. 근데 이것은 철거가 됐을 때 이 대토권이 나오는 거지. 철거되기 전에는 뭐예요? 대토권은 안 주지 아직은. 그럼 이런 대토권은 사고 팔 수 있을까요? 거래가 불법이에요. 왜 그래요? 이 사람한테 혜택이 가게끔 하는 제도예요.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이걸 사고 팔게 하면 돈 있는 사람이 이걸 사가지고 웃돈 줘가지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벌어버려. 그래서 거래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대토권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거래 못하니까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지. 예. 그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기 74페이지 가시면 판례가 하나 있어요. 14페이지 판례 시험 잘 나옵니다. 대토권의 중개상물 여부 이렇게 돼 있죠. 첫 줄부터 밑줄 그어봐요. 다 밑줄 그을 필요는 없어요.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인 이른바 대토권은 까지 밑줄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줄 끝부분 3조에서 정하는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끝. 셋째 줄의 끝부분요. 중개상물 아니다 라는데 밑줄 긋고 끝났다고 이제. 다른 데 밑줄 긋지 마시라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대토권이란 그 제목 위에다가 이렇게 X 쳐놓으세요.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밑줄 긋은 거 읽을 필요도 없어. 대토권을 보는 순간에 중개상물권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끝이에요.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은요. 되게 많은 거죠, 건물은? 아까 해봤잖아요. 건물 되게 많아. 건물도 중개상물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어떤 게 건물인가 보는 거예요. 건물 개념. 건물은 이런 거예요. 땅에 달라붙어 있어요. 그걸 정착물이라고 그래요. 붙어 있다고 땅에. 건물 개념은 일단 붙어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땅에 붙어 있어서 쉽게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야.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뭘 갖춰야 돼? 기둥. 안 쓰러지게. 그 다음에 지붕. 하나 더. 주벽 이렇게. 요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췄을 때 그걸 뭐라고 불러요? 건물. 그럼 여러분이 앉아 계신 요것도 건물입니까? 주벽이 어디가 있어요? 주벽이. 이런 게 주벽이에요. 요게 주벽. 기둥은? 기둥 있나? 어디? 어디 있겠지? 그러면 쓰러지는데? 요 안에 숨어 있거나 어디 있을 거예요? 응? 기둥이? 그 다음에 이제 지붕은? 요게 지붕이 아니지. 저 위에 있잖아, 저 위에. 슬라브 지붕 이렇게 있잖아. 지붕이 요렇게만 지붕 생각하시면 안 돼. 이렇게 평평한 것도 지붕이요. 그게 건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핵심은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여기 보면 세차장 구조물이라고 된 거 있어요. 사진 보세요. 갑의 땅인데 을이 이 땅을 빌려요. 1년에 얼마씩 주면서 빌려. 그리고 여기다가 요렇게 구조물을 만들어. 그리고 사이사이에 차가 들어가서 세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딱 갖춰가지고 세차장으로 이용해. 3년 계약을 했어. 돈 좀 벌었네. 3년 끝나고 나서 이제 요 사람이 너한테 안 빌려줄 거야. 나 집 질 거야. 그러면 이거 헐고 나와야 돼. 그러면 이런 세차장 구조물은 요걸 전부 다 뭐예요? 정식으로 건물을 지어놓은 게 아니죠. 임시적으로 뭐예요? 조립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해차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그러면 정착물이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이런 것은 정착물이 아니어서 언제든지 분리, 해체,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조립을 해놨기 때문에. 이건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세차장 구조물. 그러면 이건 뭐예요? 중개상물 될 수가 없다.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걸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냐면 78페이지 제일 밑에 가보세요. 78페이지 제일 밑에 가면 판례 나와 있는 거 있죠. 세차장 구조물의 중개상물 여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 밑줄 긋지 마시고 세차장 구조물에다가 X 쳐버리세요. 중개상물이 되지 않는다.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자,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쉴 거예요. 자, 뭐냐면 아파트 분양권. 아파트하고 다르게
아파트하고 아파트 분양권은 다르죠. 아파트는 지어져 있는 아파트 얘기하고 아파트 분양권은요. 아직 지금 뭐요? 다 짓지 않았지만 공사 중이지만 사고팔 수 있죠.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이 부당받은 그 권리를 팔아. 그럼 그 사람 사는 사람은 분양받은 권리, 분양권을 사갖고 나중에 뭐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파트도 중개사물이지만 아파트 분양권도 중개사물 된다. 이 분양권이 되려면 이 분양권 상태가 되려면 이 분양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분양 회사랑 분양 계약을 체결해. 그래서 몇 동 몇 호 이런 것들이 결정되고 입주 날짜가 나와요. 입주 일자가 몇 년 몇 월 며칠 보통 한 3년 뒤에 입주하게 되죠. 이렇게 분양 계약서를 정식으로 딱 쓰면 지금 이거 공사 중이지만 이 분양 계약서를 통해서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도 어떻게 해요? 중개사물이 된다 이런 얘기지. 예, 많이 아시죠? 근데 이거 있잖아요. 요거 오른쪽에 있는 거. 철거민 뭐예요? 딱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실 거예요. 철거민 딱지는 이거하고 달라요.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서울시 땅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야? 사람 이름이 없네. A, B, C 이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서울시 땅에다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있네. 몰래 지어 살고 있어. 서울시 땅인데. 나중에 서울시에서 이 땅 여기 있는 이 땅에다가 아파트를 딱 지으려고 봤더니 막 건물이 막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건 불법 건축물이죠. 건축 허가도 안 받고 막 불법적으로 지은 건물 아니에요. 법적으로 보면 이거 다 때려 부시고 철거해도 할 말이 없어요. 여기 참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공법, 사법 이런 거 배우셨어요? 공법, 사법 어떤 사람 배웠다고 어떤 사람 안 배웠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건축법 위반이 돼서 때려 부술 수 있다는 건 공법이에요. 공법. 그래서 철거시켜도 돼. 근데 사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건물은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지만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죠? A한테 있는 거예요. 그건 사법이요. 희한하죠? 사법을 보면 저건 A 거고요. 건축법, 공법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때려 부셔도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게 앞서는 거예요? 이게? 공법은 건축법은 때려 부셔라. 사법은 A 건데?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때려 부실 수 있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A 거 뭐해? 일단 너 건 거 맞아. 근데 뭐예요? 부실 수 있다가 이게 결론이요. 그럼 이거 부신다고 막 가서 이제 철거반원들이 가서 부시려고 하면 그래서 가서 부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A, B, C가 뭐라 그래? 부숴라 그래요? 못 부수고 하지. 예, 앞에서 들어 누워가지고 못 부수게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못 부수게 하잖아. 그래서 막 불상사 생기고 그러잖아. 옆에는 또 이제 이렇게 확성기가 틀어놓고 옆에서 와서 또 응원하는 팀이 오죠. 그게 뭐야? 전국 철거민 연합회잖아. 전철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전국 철거민 연합회. 이 사람들은 여기 응원한 거야. 돈 받고 응원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이거 해본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 못 해본 사람들이잖아. 도와줘 와가지고. 돈 받고 도와주는 거예요. 공짜 아니에요. 철거민 연합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공짜로 무상으로 막 무슨 뭐 그런 활동 해주고 돌아다닐 것 같죠? 아니에요. 돈 받고 다녀. 돈 벌러 다녀. 자기 직업이라고 직업. 전철련 가끔씩 보면 이렇게 봉고차 비슷한 거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잖아. 확성기 딱 들어놓고 이때 현장에 가면 여기서 응원가 틀어. 아침 이슬 틀고 장송곡 틀고 막 해가지고 현장 분위기 주도해. 이 사람들 도와줘. 그래서 돈 줘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서울시에서 조례 같은 거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철거에 협조하면 딱지를 한 장씩 주겠다고 구슬려. 딱지가 이제 입주권이야. 흔히 얘기하는 철거민 딱지 입주권. 이걸 갖게 되면 나중에 다른 지역에 아파트가 공급될 때 SH공사 물권이라는 이렇게 공급될 때 분양신청 자격을 주고 분양받을 때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거예요. 너 딱지 하나 줄 테니까 좋게 나와 이런 뜻이에요. 철거시키는 대신에 협조하는 대신에. 요새 최근에 보면 이제 이걸 딱지를 줘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서 이거 돈 공짜 아니에요. 돈 들어가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장기 전세 이런 거 주더라고요. 요새는. 협조하면 장기 전세. 장기 전세도 괜찮아 사실은.
싸게 오랫동안 살 수 있으니까. 그걸 또 물론 이제 소유권 주는 것보다는 덜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서울시 이런 데도 머리 쓴 거죠. 이런 철거비 딱지는 요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거죠. 아까 대토권처럼 이거 사고 팔면 돼야 안 돼요? 중개업을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지. 쉬었다가 또 계속해요.